안녕하십니까. 일타 강사 우상호 시간입니다. 제가 재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냥 일타 강사가 아니고 정치 일타 강사가 네, 정치 일타 강사 네. 우상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통일인데요. 제가 어저께 이거 촬영을 준비하다 보니까 엄청난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뭐요? 통일부만 유일하게 정부 부처 중에 이런 통일이란 특정한 상태의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그 정부 부처 중에 뭐 고용노동부, 뭐 환경노동부 이런 거는 그냥 뭐 주제? 아니 거기서 다룬 주제나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통일부만 유일하게 통일이라는 구체적인 상태를 정부 부처의 이름으로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만큼 통일이라는 게 진짜 대한민국의 아니면 우리 민족의 뭐 사명감, 소명의식 이런 게 느껴지는 부처 이름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일을 하는 건 외교부거죠. 외교부인데.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북한도 하나의 나라니까 외교부가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헌법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은 헌법적 가치예요. 네. 그래서 그냥 다른 나라를 외교하듯이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의 큰 과제가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을 지향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부처를 따로 둔 거죠. 통일부로. 그래서 통일부는 일반적인 외교관계를 푸는 부처가 아니라 북한하고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별도의 부서를 둔 거죠. 네. 그래서 네. 뭐 제가 원래 통일부 장관 1위로 올랐었는데 네. 임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더 중요한 통일부가 일만 그만큼 했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게 뭐 북한부나 남북 교류 협력부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이유가 그런 헌법적인 가치를 포함하기 그렇죠. 때문.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우리나라 영토를 북한까지도 대한민국 영토로 네. 규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토를 찾기 위해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죠. 네. 그래서 저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었어요. 뭐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은 뭐 되게 많이 불렀었는데 지금은 그럴지는 잘 모르겠기는 하지만 네. 저희 세대에서는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2030 세대 한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는 더 이상 저희 MZ 세대를 설득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이론적으로는 이제 우리 민족이 원래 하나의 국가로 운영되고 있다가 해방되면서 남과 북이 분단됐지 않습니까? 분단은 이제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의 침략 국가가 아닌데 유일하게 외세가 북한과 남한을 나눠놓은 사실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산 가족이 과거에는 한 1,000만 정도 된다고 할 정도로 나눠져 있었고요. 저도 이산 가족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북에서 내려오셔서 피난 오셔가지고 다시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 그 자손들은 지금 이제 북에 있죠. 이런 가족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젊은 세대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슨 핏줄로 남과 북이 연결된다든가 이런 당위성을 잘 못 느끼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민족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통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통일을 하자 이런 거거든요. 가령 뭐 예를 들어 지금 대한민국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 그거는 지금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늘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나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징집을 의무한 거죠. 그러나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평화가 고착되면 북한과 전쟁을 하기 위한 병력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죠. 대부분의 군대는 전쟁도 준비하지만 되게 국경수비대 이런 형태의 경계병 성격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의무징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이제 징병제가 아니라 모집제로 해서 그래서 군인을 직업으로 갖는 사람만이 군대에 가고 군인을 직업으로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제 군대를 안 다녀도 되니까. 그럼 우리나라 젊은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안 가도 되면 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공부하다가 휴학하지 않고 바로 졸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군대를 안 가도 된다는 거는 정말 큰 이익이죠. 큰 메리트죠. 예.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대 가서 애인과 이별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무줄 거꾸로 신어가지고 할 말이 좀 없으면 그래요? 우리 딸도 지금 누구 사귀는데 내년에 군대 가면 헤어질 것 같다 그런 소리 해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다행히 군대 갈 때까지 애인이 없어가지고 되게 외로웠지만 뭐 이별하는 실제로 애인이
이별해가지고 탈영한 친구도 꽤 봤어요, 당시에.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남성들, 20대 남성 입장에서 보면 군대를 안 가도 된다. 이건 큰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작게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하면 엄청난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같은데 세계적인 신용기관들이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하면 그러면 5년 안에 세계 5대 강대국이 된다. 이렇게 보고서를 계속 내요. 그 세계적인 투자자인 딕 모리스인가요? 그 사람은 자기가 번 돈 전체를 한반도가 평화 정착되면 여기다 투자하겠다. 이럴 정도로 경제적 가치를 높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내에서 일자리가 굉장히 없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취직 안 되는 분들도 많고. 남과 북이 협력하면 일자리가 지금보다 뭐 거의 기하급 수준으로 늘죠. 거의 완전 고용이 가능할 정도 일자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원이 많고 인구는 적어요. 2천만 명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령 이제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 광물 사업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하게 되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포스코가 훈춘에 중국 훈춘에다가 물류 공장을 지은 건 뭘 노렸냐면 세계 제1의 철광석이 무산 탄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철강을 활용하면 포스코가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무산 탄광을 같이 개발하게 되면 그 탄광을 개발하는 만큼 일자리를 늘려야 돼요. 거기에 말하면 새로운 포스코가 하나 더 들어서는 거예요. 그럼 포스코 같은 대기업의 일자리가 2배가 늘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쓸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작은 것 같아도 엄청난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북한에 공장을 지면 북한 노동자를 쓰지만 관리직은 노하우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쓰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뭐 할 거 없이 엄청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관련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로서 통일이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무슨 주식이 갖고 있어? 아난티오. 아, 진짜? 네.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관광 자원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거기 묘양산, 금강산, 백두산 다 가봤는데 딱 가서 보면 북한의 관광 사업이라는 게 너무 허접해요. 대한민국의 노하우를 가지고 거기다가 리조트 짓고 세계적인 호텔들을 지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아난티는 사실 그 회장님이 저희 대학교 선배인데 금강산에다가 골프장을 졌잖아요. 네. 거기 깔때기 홀이라는 게 있는데 골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공을 쳐서 공이 그 그린에 올라가면 무조건 홀에 들어가도록 그린이라는 게 평평하거든요. 근데 요렇게 져가지고 아주 그 세계 하나밖에 없는 그거를 3천억을 들여서 지으셨는데 이제 거기가 지금 금강산 관광이 닫히면서 폐허가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근데 어쨌든 그런 되게 세계적인 관광 기업들 엄청나게 키울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관광 얘기만 하면 북한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냐면 한반도 6천만, 네. 일본, 중국 동북 삼성, 러시아 연해주 이 세 나라, 우리나라까지 하면 4개국이죠. 이거 일주일 코스로만 하면 세계적인 관광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일자리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너무 통일이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그냥 형제니까 같이 하나 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번영의 도약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통일은 천천히 해도 돼요. 네. 남북 경제 협력은 바로 해야지. 그래서 북한에도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되는 일인데 이걸 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안 하는지 저는 그거 참 안타깝습니다. 방금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백두산, 금강산 이런 산들 북한에 있는 산들을 많이 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디가 제일 좋으셨나요? 경치는 묘양산이 제일 좋고요.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 아닙니까? 네. 다 올라갔는데 천지를 보는데 그냥 천지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그게 1년에 오히려 가까워요. 백두산은 차로 거의 정상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서 한 40분만 걸어가면 네. 백두산 천지가 나와요. 근데 중국에서 가면 3시간인가 걸어 올라가야 돼요. 여기는 북한이
선전장으로도 쓰기 때문에 네.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께서 뭐 백두산에서 활약을 하셨다 이렇게 했고 거기 전 국민이 다 교육받으러 와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정상에서 한 30분 밑에 거리까지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30분만 걸어 올라가면 천지가 쫙 죽여줘요, 아주. 그럼 의원님 혹시 이렇게 통일이 된다면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혹시 통일이 언제쯤 될까요? 통일은 아마 다음 세대. 다음 그러니까 세대랑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우리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 간에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평화를 정착시키자. 서로 전쟁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 네. 그래서 휴전선 부근에 예를 들어 뭐 그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그래서 선전 무슨 확성기로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이런 거 없애고 그 다음에 서로 상대방 향해서 총 쏘는 것 그런 참호도 많이 줄였잖아요.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여러 것들을 좀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는 줄였죠. 평화 정착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교류협력. 교류협력에는 경제협력이 있죠. 그래서 평화 정착 단계를 만들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그러면 자유왕래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서울서 평양 가는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기차 타고 가고 이런 것들 자유롭게. 그러니까 유럽의 EU처럼 간단하게 패스만 보여주면 그냥 통과. 네? 그러면 이제 가서 먹고 자고 놀고 돈 쓰고 구경하고 또 뭐 당일날 돌아도 되고 거기서 자도 되고 이런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면 그때까지는 서로 체제를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고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로 사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중국 가듯이 러시아 가듯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 국가가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서로 통일해도 되겠는데 그럼 그때 가서 통일하자는 거예요. 그건 남북이 합의돼 있어요. 통일을 바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면 혼란이 커져요. 네.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양쪽이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해서 서로 돈을 벌고 먹고 살만한 시점에서 굳이 다른 나라를 살 필요가 있나? 그럼 양쪽 국민들이 투표해서 그때 가서 통일을 네. 결정하자. 네. 이런 게 지금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통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2030 세대에서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내 세대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아이를 키우고 좀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내가 아이를 키우고 내가 뭐 돈 들어갈 일 많을 때 통일이 돼가지고 뭐 못 사는 지금으로서는 못 사는 북한 주민들을 부양을 해야 되고 거기 깔리는 인프라들의 세금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게 걱정이 되게 착각이에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서독이 통일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서독 방식으로 한꺼번에 갑자기 어디가 붕괴돼서 통일을 하면 잘 사는 나라에 잘 사는 쪽에 세금이 못 사는 쪽으로 가서 투자를 해줘야 돼요. 네. 동독과 서독의 통일 방식이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과 북한은 그런 통일하지 말자. 그건 서로에게 안 좋다. 그래서 북한은 북한의 행정 기능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네가 투자하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한에다가 뭘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네. 하게 된다면 이런 거죠. 가령 철도를 놓는다. 그러면 우리가 철도를 놔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철도를 왜 놓습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유럽이나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철도를 놔주고 그 철도 비용만큼 통관하는 어쨌든 그 나라를 지나가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연 단위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선 투자를 하는 인프라 구축을 하겠지만 항구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건 놔주겠지만 우리가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까는 거예요. 우리 물건들 수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자동차 다 선박으로 수출해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뭐 이런 거 다 항공으로 수출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철도가 놓여지면 지금 비행기나 선박으로 보내는 것의 4분의 1 가격으로 물류비가 줄어요. 그럼 우리는 기업들이 물건값이 싸지니까 더 많이 팔 수 있잖아요. 네.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료만 북한이 내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용료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주고 우리는 무료로 쓰면 되는 거죠. 만들어주고. 네. 철도가 도로가 다 있어요. 철로가. 네. 그것만 조금 확장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속철도 만드는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 아닙니까? 네. 부산에서 서울 오는 것보다 서울서 신의주 가는 게 훨씬 짧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 애들이 이런 거예요. 중국 애들이 네. 신의주까지 고속철도를 놨어요. 네. 근데 무산철관까지 고속철도를 놨어요. 중국 애들이 고속철도를 평양까지 놔주겠다 무료로. 근데 김정일이 유훈이에요. 하지 마라. 중국이 놔주면 중국 거 된다. 여기는
남쪽 자본과 북한이 같이 협력해서 지어야 네. 한반도 이익이 된다. 그래서 절대로 중국이 공짜 놔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북한이 노합니다. 대한민국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거기에 그렇게 막 많이 퍼주어야 될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북한도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면 굳이 내려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독일식 통일 방식은 대한민국에서 절대 선택하면 안 돼요. 네. 북한 체제를 그냥 유지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로 이익을 도모하다가 그래서 서로에게 이제 이 정도면 뭐 서로 통일해도 극격한 혼란이 없겠네 하는 시점에 체제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남북연합 단계라는 건데 남북연합 단계는 체제를 서로 인정해주고 공동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하나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후세대가 결정하게 하자. 이 정도의 합의가 있죠. 왜냐하면 북한도 자기네들이 체제가 붕괴되어서 남한에 흡수되는 걸 원하지 않고 우리는 북한이 무너져서 우리가 그 비용을 다 대줘야 하는 급격한 흡수 통일도 바라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되게 불안해요. 그럼 붕괴시키면 그 혼란을 우리가 다 관리해줘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심지어 북한이 붕괴했어요. 그러면 체제가 다른 우리가 너무 적대적으로 대하면 우리한테 오는 것보다 중국의 주로 편입되자. 이렇게 되면 영원히 이제 우리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북한이 붕괴돼서 북한이 일부가 그 사람들이 결정해서 중국으로 편입시키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더 황당하죠, 이제는. 그러면 완전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 붕괴로는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래서 마음으로 이해를 하죠. 저 핵무기 만들고 자꾸 도발하고 얄밉지만 큰 미래를 보면 북한 체제가 유지되면서 우리랑 경제 협력을 해서 서로 번영을 일구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게 남북 연합 형태로 할 건지 체제를 통일시킬 건지 뭐 이건 그때 가서 그 후세대가 통일을 앞둔 그 세대가 결정하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기성세대가 결정하면 안 돼요. 사실 남북 화해 협력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민주당 역대 정부에서는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뭐 김대중 정부나 아니면은 노무현 정부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그런 화해 협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북한 쪽에 문도 많이 두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2030 세대에서는 북한이 너무 퍼준 게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퍼준 것들이 북한 주민에게 실제로 돌아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북한에 쓰였던 예산 불필요하게 쓰였던 예산이 그러면은 그걸 아꼈으면 어려운 청년 세대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더 필요한 그런 의료 인프라나 아니면은 좀 고령 세대나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냐. 그래서 되게 그거를 부정적으로 근데 보고 이제 아까워하거든요. 지금 잘 보면 이런 거예요. 북한에 퍼주었다고 하는 것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한 투자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을 하잖아요. 네. 그럼 금강산은 어느 나라 땅입니까? 북한 예, 땅. 북한 땅이죠. 네. 북한이 대한민국 기업가한테 금강산을 내준 거잖아요. 장사하라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이 영토를 준 거란 말이에요. 빌려준 거예요. 그럼 그 빌려준 거에 대한 대가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퍼주기라고 하면 됩니까? 사업하는데? 아니 현대자동차가 그 중국에 공장을 지면 땅을 공짜로 줍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요. 개성공단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 월급을 줬어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요. 그거는 거저 아니에요. 노동력이. 네. 그래서 기업들이 거기서 돈을 벌었어. 기업이 노동자에게 돈 10만 원 준 걸 퍼주기라고 그래요. 아니 일 시켜먹고 돈 안 줘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퍼주기라는 말 속에는 북한과의 화해협력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다 퍼주기라고 보는 거예요. 북한 노동자에게 10만 원을 줬으면 그럼 북한 노동자가 먹고 살았지. 그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거는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고요. 금강산 관광 비용으로 돈을 냈는데 그 돈이 어디 쓰는지 모르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중국 관광하면서 쓰는 돈, 중국에 가서 쓴 돈들, 중국 핵무기 개발에 쓰였다 이렇게 주장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거지.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는 맞는데 네. 우리가 북한에 투자하거나 북한으로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권리금을 준 것을 핵무기 만드는 데 쓰는 도용으로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북한에
무상으로 준 건 수해 피해 입었건 할 때 쌀, 우리 저 창고에 쌓여 있는 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안 먹어서 남은 쌀들, 그것들을 원조한 적은 있고요. 두 번째 의약품, 인도적 지원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지금도 인도적 지원을 해요. 네. 국제단체를 통해서. 우린 지금 아예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북한에 퍼주기 하는 겁니까? 인도적 지원은 원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퍼주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야박하죠. 애들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분유 같은 걸 주는 거. 이건 다 인도적 지원이에요. 네. 그 외에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 사업을 심사해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건데 그건 대개 국내 단체나 정부 사이드에서 하는 일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혹은 북한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이제 신계사, 그러면 절을 새로 져요. 이게 이 오래된 천년절인데 다 허물어져 있으니까 그건 불교계가 모금을 해서 하는 거예요. 또 북한에 교회를 새로 짓는 일, 이런 건 기독교가 돈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민간 단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국가 사이드에서 하는 것 중에서 저는 북한에 퍼준 게 뭐가 있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 북한에 퍼줬다는 말은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하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비용들에 대한 것들 다 퍼주기로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죠. 말이 안 되는 주장, 네.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네. 물론 이런 건 있죠. 가령 이번에 쌍방울 사건을 보더라도 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네. 북한에 가서 사업을 먼저 따내려고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떼었잖아요. 네. 쌍방울은. 그렇죠. 손해만 본 거지 뭐. 그러니까 그건 국가가 보증하고 국가가 안내해서 남북 간에 사업을 하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래서 저는 북한의 퍼주기라는 말은 얼핏 들을 때는 굉장히 그거 왜 퍼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간 여러 가지 대금들이 더 제일 많다. 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퍼주기에 대한 오해들 이런 것들이 2030 세대 특히 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남성들에게서는 되게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퍼주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뭘 퍼줬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다 답을 못 해요. 그냥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강도 그렇고 그거 왜 걔들 자꾸 돈을 줘? 사업하는 건데 사업이 그거는 기업 사업이라고 다. 기업이 돈을 안 주고 노동자를 쓸 수도 없고 기업이 북한에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관광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건데 그걸 다 퍼주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과 북 사이에 경제 사업도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저는 북한이 조금이라도 돈을 버는 일은 무조건 퍼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제 관계에서 보면 정확한 지적은 아니죠. 우리 정부에서 북한 정부에 돈을 준 적은 없죠. 정부 사이드에 돈을 준 적은 없어요. 다 사업, 그러니까 소위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적은 있죠. 그런데 그냥 생돈을 북한 니들 힘드니까 받아. 그리고 탁 이거는 다 감옥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업권을 준 것, 그 다음에 인도적으로 지원한 것, 그 두 가지는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교류 협력.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네. 민간 단체가 북한에 가서 북한의 청년 단체랑 같이 행사를 한다. 이런데 비용을 일부 행사비로 지원하고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그건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의 비용이거든.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북한 애들이 환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고려 호텔에서 잔다. 양강도 호텔에서 잔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와서 자면 한 5,000원 정도 받는데 우리가 가면 한 5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걔들보다 한 10배 이상 받는 거지. 환율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호텔비보다 싸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호텔 지금 5만 원 내고 살 수 있나? 못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옥류관 냉면이 걔네는 한 200~300원 받는데 우리한테는 3,000원 받는다. 근데 우리나라 좀 냉면 지금 8,000원 하잖아요. 더 싸지 뭐. 근데 걔네들 시세보다는 좀 비싸게 받아요, 우리한테. 그런 정도의 이익은 이제 취하는데 그렇게 무슨 돈을 갖다 바쳤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데 대한민국 세금은요 국회에서 다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에 퍼준 돈이 있으면 국회에서 바로 발각이 나요. 그럼 국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발각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무슨 비밀 비용이 있어서 북한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검증 없이 2030 세대에서 퍼져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북한에 대한 비호감이 너무 크다. 그리고 이것들이
현 정부의 그런 대북 기조랑 맞물려서 2030 세대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굉장한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평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통일에는 당연히 도움이 안 되고 되게 그냥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북한 좋아하지 않아요. 되게 비호감이에요. 그래서 쟤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 세우고 뭐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런 거 보면 되게 얄미워요. 그리고 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초선의원 때인가요? 그때 김근태 의장 우리 의장할 때인데 그때 걔네들이 핵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개성공단 가서 항의했어요. 그때 김근태 의장이 강의하고 있을 때 난 밖에 나가 있었는데 밖에 나가 있을 때 북한 평양에서 온 고위급 강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하고 담배 피면서 막 싸웠어요. 핵무기 개발 왜 하냐고. 남과 북이 잘 지내고 있는데 핵무기 개발하는 바람에 우리가 니네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없지 않냐고 막 화를 냈더니 우리가 대한민국을 노리고 핵무기를 만들었습니까? 미국이 쳐들어올까 봐 만들었습니다. 이러는데 아니 흉내 낸 거지. 좀 어색하죠. 근데 내가 무기라는 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 쓸 수도 있고 저기다 쓸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뭐 대남용이 아니라고 니들이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위협을 느낀다. 막 그랬더니 저 옆에다 싹 돌더라고. 우리가 화해협력을 위해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 그만합시다. 이거 어디가 일로 얘기 좀 하고 와. 막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래서 저는 가면 할 얘기 다 해요. 네. 응? 뭐 북한 애가 잘 보일 필요가 뭐 있어. 근데 못된 이웃이지만 잘 지내야 우리가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또 북한에 대한 그 감정 난 다 이해해요. 네. 맨날 미사일 쏘고 무슨 핵무기 개발하고 싫잖아. 근데 이런 걸 봐야 돼요. 북한이 왜 저럴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되게 무지해요. 옛날에 컴맹이라는 소리가 많았잖아요. 컴퓨터 잘 모르면 컴맹.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북맹이에요. 북맹. 북을 진짜 몰라. 20, 30년 전에 배웠던 방공 교과서로만 해석을 하니까. 북한에 대해서 비호감 갖고 있는 것은 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북한은 우리랑 체제도 다르고 실제 독재국가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세례를 받은 우리 MZ세대가 북한의 독재 체제를 싫어하고 비호감 갖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진짜 북한에 여러 번 가봤지만 사실 되게 북한 체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3대 세습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혈족으로 왕조국가처럼 그렇게 세습하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웃이 있다고 그래서 그 이웃과 그 이웃이 우리에게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협력 과정을 밟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을 잘 설득해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협력을 하면 서로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큰가를 서로 공유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큰 이익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러한 경제 협력을 하면 그것이 저는 제일 좋은 통일 방안이다. 더 싸우면 이제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해코지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굴복한다기보다 굴복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적 접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북한도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걔들이 뭐 굶어 죽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먹고 살려고 하는 저 욕구를 잘 설득을 해서 니네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우리랑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면 너희 나라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통일부가 할 일이에요. 통일부가 북한을 때리면 누가 대화를 합니까? 국정원은 대화를 할 수 없어요. 국정원은 간첩을 잡아야 돼요. 근데 국방부는 전쟁 약을 대비해서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대화하는 유일한 부서가 통일부예요. 그래서 통일부는 지속 가능해야 되고 계속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엉뚱한 짓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지 마. 자꾸 설득해서 미국하고 대화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하고도 대화를 해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일을 찾아보는 노력. 이것이 저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하고요. MZ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지만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더 큰 미래를 위해서는 북한을 설득해서 남과 북이 협력해서 통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상호 의원님을 모시고 MZ세대의 통일관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아까 북한이 왜 저럴까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께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네. 네. 다음에는 이제 북한 바로 알기, 북한이 어떤 나라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왜 저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정치 일타강사였습니다. 네.